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박목월 시인하고 윤동주 시인의 시 두 편을 각각 한 편씩 두 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인데요. 어때요? 그 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시는 굉장히 그 간단하게 그 길이도 짧고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수능 문제를 푸실 때 전략적인 문제 유형으로 푸셔야 됩니다. 전략적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시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문학에 남은 시간들을 쏟을 수 있게끔 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되, 시를 정복하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문학에 비해서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전략적으로 현대시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고전시랑 더불어. 그래서 시간도 경제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런 여유를 통해서 비문학을 접근하시면 훨씬 더 점수를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힘내시고 현대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이제 우리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의 윤사월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좀 그 청록파 시인이긴 하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 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를 쓴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윤사월도 굉장히 짧지만 아주 그 깊은 내면의 맛이 들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어때요? 지금 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 있는 그 자체만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라든가 여러분 학교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를 접하실 텐데요. 모든 강의가 전부 필기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이미 정리하고 선생님은 다 알고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험장에 그거 그대로 연결 못 합니다, 여러분. 시라는 거는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리 다 조사해 놓고 그냥 필기하듯이 한다면 차라리 검색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현대시 이걸 잡으려면요, 이 본문 자체만 신경을 써도요, 굉장히 답을 객관적으로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명서, 분석지, 해설집 여기에 의존하진 마시고 참고용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100% 의지할 때는 뭐다? 본문과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현대시를 잡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제발 필기 많이 하는 강의 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복잡하게 분석하는 강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바라보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도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함정에 안 빠져요, 여러분. 아셨죠? 그 주변 어떤 그 배경 지식을 너무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그 시를 감상하는데 오히려 안 좋아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차라리 제목을 이걸 물고 늘어지면 된다니까요. 아셨죠? 답지에서 헷갈릴 때도 제목을 갖다 들이대면요. 답이 한결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셨죠? 제목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위주로 크게 봐라. 그렇죠? 다른 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술어를 골격으로 해서 전체를 조망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박목월의 윤사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자, 송화가루. 이렇게 송화가루. 자, 송화가루. 차라리 단어를 갖다가 검색하셔서 찾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강의보다도. 알았죠? 예. 송화가루라는 건 이제 소나무 꽃가루예요, 꽃가루. 노란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꽃가루가 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에서 이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송화가루라는 것은 그 제목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제목이 윤사월이죠. 이거 뭐예요? 윤사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여기서 윤사월이라는 거는 계절이죠, 계절. 그렇죠? 계절. 우리 고려가요 동동에서도 계절적인 흐름으로 지금 시상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박목월에서도 역시 계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시간적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착안하시고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제발. 아셨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목을 안 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도. 그렇죠? 자, 보세요. 송화가루 아니 이 송화가루 자체도 뭡니까?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이게 봄철이지 않습니까? 봄철.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봄이라는 걸 암시를 해주는 거고요. 외딴, 자, 이런 단어들. 외딴, 봉우리. 봉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딴
외딴이란 건 어떨 때 쓰죠, 여러분? 그렇죠. 고립됐거나, 그렇죠? 고립됐거나 단절된 상황에서 우리 외딴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좀 동떨어진, 그렇죠? 도해지랑 좀 동떨어진 그런 곳이잖아요. 이런 거에 주목을 하시면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필기 100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봉우리가 있다, 그렇죠? 윤사월 나왔죠, 제목. 윤사월 시대적 시기가 나왔죠, 계절. 해가 길다, 그렇죠? 봄이지 않습니까? 해가 길다. 꾀꼬리가 울면, 자, 꾀꼬리라는 소재 나왔죠, 우리 꾀꼬리. 이 꾀꼬리가 운다. 그럼 이 꾀꼬리의 그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꾀꼬리의 소재의 기능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운다. 그러면은 지금 계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봄에 꾀꼬리가 울었죠. 꾀꼬리가 울면 하면서 조건이 나왔죠. 울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3년에서 산지기. 자, 산지기라는 것은 산을 지키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 외딴 집에, 자, 여기서 보세요. 또 외딴 나왔죠? 외딴 봉우리도 있고 외딴 집이 있어요. 이 외딴 집에 사는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청이 아버지처럼 신봉사처럼 눈이 멀은 거예요, 여러분. 눈먼 처녀사. 이 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박목월 시인이 여러 시에 나오지만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사투리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조사예요, 조사. 처녀는 뭐 이런 뜻이죠. 처녀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문설주라는 것은 양쪽 기둥의 양쪽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 주자예요. 창살을 대기 위해서 문창살을 대기 위해서 양쪽 기둥을 박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둥에 귀 대고 누가? 이 처녀가 그렇죠? 귀를 대고 엿듣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봄이. 그렇죠? 그리고 외딴 집에 처녀가 이제 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꾀꼬리가 울었죠. 이 청각적인 심상으로 봄이 왔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처녀가. 그래서 문에 있는 기둥을 잡고 귀를 바짝 갖다 대고 엿듣고 있어요. 뭘 엿듣고 있겠어요, 당연히. 제목이죠, 제목. 윤사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봄의 소리, 즉 봄이 왔다라는 그런 봄 기운을 느낀 겁니다, 이 처녀가. 처녀의 마음에도 봄 기운이 왔기 때문에 이거 봄 기운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은 처녀의 뭡니까? 속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애틋하고 안타깝죠? 애잔하지 않습니까? 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계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 그 처녀의 마음을 우리 독자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웬만한 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필기를 하게 되면요,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선입견, 주관 막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시를 감상하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시면요, 선생님보다 훨씬 더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그냥 참고서에 있는 필기 내용을 외우려고 달달달 외우려고 막 하거든요. 그 정말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강의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실 때 필기 많이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명을 자습서나 해설서 이런 거와 똑같이 설명한다. 이거는 정말 드러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상상을 덧붙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아셨죠? 단어에서 막힌다. 이건 자꾸 찾아보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현대시를 잡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을 쭉 끝내고 나중에 시를 사실 10초에서 1분 안에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주제라든가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금방 잡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고전시도 연결돼서 잘하고 소설까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현대시 잘 공부를 하시고요. 편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시 볼까요? 우리 윤동주 시. 예. 작년 수능에 윤동주 시가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한용운 씨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앞 시간에 배웠던 한용운 씨요. 아셨죠? 참고는 하시고요. 일단 윤동주 씨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이 자화상이라는 뜻이 뭐죠? 우리 제목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자화상.
이 자화상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그림을, 자신의 초상화를 직접 그린 거예요. 우리 자화상 하면 유명한 우리 그 화가 하는 거 있죠? 고우 있죠, 고우. 그렇죠? 귀를 자른 사람. 그렇죠? 자화상. 그러니까 이 자화상의 그 상징적인 의미, 또 이런 대체적인 의미가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 자신을 그린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 윤동주 여기 시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화상 한번 봅시다. 자, 산모퉁이를 돌았어요. 산모퉁이를 돌아갔어. 그렇죠? 논가로 갔어요. 논가. 그리고 외딴. 그렇죠? 외딴 동떨어진 운물을 홀로 찾아갔죠.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운물을 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운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또 운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쵸? 구름이 또 있고, 하늘이 있네요. 그쵸? 이걸 상상하시면 되잖아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고, 하늘이 파랗게 또는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또 파란 바람. 자, 이런 데서는 조금 어때요? 시적인 이미지가 확 들어져요. 바람. 그 다음에 파란 시각이죠. 그러니까 촉각과 시각이 지금 결합을 했는데 공감각적인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공감각. 그쵸? 공감각적 표현이 여기서 나왔고요. 이 파란 바람이 불고 또 가을이 있습니다. 계절이 나왔네요. 계절. 앞에서는 봄이 나왔고 여기서는 가을이에요.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 한 사나이가 있네요. 지금 한 사나이가 있는데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나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운물 안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가 된 거니까. 그리고 그 사나이를 바라보니까 누가 지금의 그 우물 안을 쳐다보는 자아가, 그렇죠? 현실적 자아가 우물 안에 있는 자아를 쳐다본 겁니다. 그 사나이를. 그런데 어떻대요? 미워진답니다. 미워진다. 여기 나왔죠, 정서가?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 미워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나이가 밉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 면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니 미워서 이제 돌아가겠죠. 우물가에서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그 사나이가 어때요? 가엾어지네요. 가엾어진다. 가엾다라는 건 우리 한자로 뭐라고 하면 연민, 그렇죠? 연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미움, 그렇죠? 미움, 증오 뭐 이렇게 되겠죠? 미움과 연민 이렇게. 응? 이거 뭐 필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나왔잖아요. 가엾다, 밉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 가서 다시 가서 들여다보니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어때요?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네요. 그쵸? 변함이 없죠.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어때요? 미워져 돌아갑니다. 아, 다시 연민을 가졌다가 다시 또 어떻다? 미움의 정서가 있네요. 증오라고 할 수가 있죠. 증오. 그쵸? 그러니까 미웠다가 연민을 가졌다가 또 미워하게 되는 이러한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쵸? 미움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다시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어때요? 다시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워진대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단계의 정서는 뭐예요? 그리움이 되겠네요. 그리움. 그렇죠? 처음에 미웠다, 연민을 가졌다, 다시 미웠다, 그리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서의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적 화자의 뭐 정서 또는 뭐 내면의 변화. 그렇죠? 심리 변화가 지금 나와 있죠. 정서의 변화. 요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걸 뭐 필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물 속에 달이 밝고 어때요? 이게 지금 이연과 지금 어때요? 중복 비슷하죠? 연이. 달이 밝고 구름이 그리고 똑같죠? 하늘이 펼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에서는 하늘이 펼치고가 여기 한 줄에 있지만 두 줄로 나뉘었죠. 변조가 있죠. 변조가. 또 파란 바람이 불죠? 가을이 있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바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추억처럼 사나이 중요하죠. 앞에서는 무슨 사나이? 그 사나이였어요. 그 사나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어요. 추억처럼 사나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 화자가 우물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지금 성찰하는 거잖아요. 성찰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관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목과 연결되잖아요. 자화상. 자기 자신을 그리려면 자기 자신을 어때요?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이러한 정서의 추이를 느끼고 추억처럼 사나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추억이라는 건 긍정적인 단어예요. 현재의 자아가 아니라 과거에 순수했던
순수했던 자아, 알겠죠? 또 현실에 저항하는,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시대적 배경 일제차라고 한다면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지금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사실 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순수했던 자아, 저항적 자아, 이러한 그 이상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나이가 그러한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바라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내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갈등이, 그렇죠? 내적인 갈등이 어떻게 됐다? 해소됐다. 화해했다. 우리 화해했다. 우리 윤동주 씨 다른 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악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수, 최초로 하는 악수 하면서, 예, 악수가 바로 뭐예요? 화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 씨에 나오는 시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현실의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 이 자아와 어때요? 화해를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런 정도만 충분히 파악하셔도 돼요. 문제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의고사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어때요? 거기 보시면은 보기라든가 선택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맞춰 가면요,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서를 보게 되면 그 답제 설명을 보면 잘 맞춰집니다. 대응이 되고. 근데 이제 답지를 또 먼저 보게 되면 함정에 빠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발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정석으로 가세요. 아셨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현대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발 도태되는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박목월 시인과 윤동주 시인의 시 두 편을 각각 한 편씩 두 편을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 힘들지만 수능특강 끝까지 들으셔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전처 기지로 삼으셔서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